크리스탈입니다. 요즘 ESG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도대체 ESG가 뭐길래 주식시장에서 이토록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ESG에 대한 정의를 가볍게 알아보고 갈게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앞글자만 따서 만든 건데요. 즉,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 중에서 환경은 대충 뭘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네, 환경을 개선할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S와 G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S, 사회 항목에는 인적 자본, 제조물 책임, 이해관계자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떠한지, 인권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사회 항목이에요. 지배구조 항목은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과 윤리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같은 걸 보겠다는 거죠. 이 개념을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의 원칙에서 봤을 때 큰 손들의 투자 스타일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잘 버는 건 당연한 거고 능력도 좋으면서 착한 기업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은 기업?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기업을 더 선호하게 된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지구온난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구촌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걸 비즈니스로 해결하겠다는 선한 의지라고 물론 선한 의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투자의 장기적인 안정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금융기업 UBS는 기업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대부분 ESG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연계금 등과 같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간은 투자의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ESG를 장기적으로 투자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정말 진짜로 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 또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1987년에 UN 환경계획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브른투란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 보고서가 왜 시작점이 되었냐면요. 바로 여기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거를 좀 되게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지구가 지금처럼 환경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개발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환경 파괴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좀 착하게 개발을 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ES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ESG 관련 상품은 왜 하필 2020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한 걸까요? 어마어마한 유동성 그리고 주식 강세장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파리기후 협약이 불씨를 당겼다고 생각합니다. 파리기후 협약이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제적으로 약속한 내용들이 담긴 협약인데요. 앞에 파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파리에서 이 협약을 채택했기 때문에 앞에 파리가 붙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약속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낮추기, 온실가스 감축하기. 이 두 가지 중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이 2020년부터 5년 단위로 얼만큼 감축할 건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파리기후 협약으로 인해 2020년부터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계획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ESG 관련 상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ESG 관련 상품의 급상승에 한몫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업계 학자들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져 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지구온난화 방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개발할 거야. 그런 건 너네나 지켜. 미국 우선주의 몰라? 라고 하면서 2019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무너뜨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취임 첫날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환경 관련주가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게다가 지난 7일에 미국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ESG 평가에 기반한 투자에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작년 11월에 탄소중립 2050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가스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들어봤죠? 네, 바로 파리기후 협약의 두 번째 내용이죠. 온실가스 감축하기, 이거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에는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2016년에 파리기후 협약 발효 이후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2021년에 ESG 투자의 강화할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ESG 평가 기반으로 투자하는 걸 자산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ESG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지원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어요. 심지어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도 올해 신년사에서 ESG를 경영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ESG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펀드에 유입되는 유동성도 커지고 있는 추세죠. 특히 큰 손들의 자금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실제로 딱 1년 전인 2020년 1월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주요 기업 CEO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너네 앞으로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ESG 성과도 같이 발표해. 안 해? 그럼 나도 투자 안 해. 네, 여기까지 ESG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기사에서 좋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이유로 투자하기보단 정확히 ESG가 무엇이고 어떠한 배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ESG 관련 ETF 상품을 알아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2편에서 만나요. 안녕!